안녕하세요. 북스타 날리입니다. 오늘은 HTP 집, 나무, 사람 검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람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브루스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브루스님.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늘 힘이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배가 뚠뚠한 거 보니까 설날 처갓집 가셔서 만난 거 많이 드셨나 봐요. 네,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러면 소화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오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머리를 쓰면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네, 오늘은 집, 나무에 이어서 사람을 그릴 텐데요. 블루스님의 오늘의 미션은 남자, 여자를 각각 한 명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난 네. 시간하고 동일하게 A4 용지와 연필, 지우개를 미리 준비 드렸는데요. 이제 남녀 중에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그리시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릴게요. 네, 근데 그럼 남자, 여자를 그려야 돼요? 네,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그릴 거고요. 지금 A4 용지에 각각 한 명씩을 그려주시면 되니까 큰일이네요. 네, 이 용지를 하나를 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초사연밖에 그릴 줄 몰라서. 네, 그러면 남자, 여자 중에서 우선 선택해서 그림을 그려주시죠. 알겠어요. 잠시만요. 뭐 하세요? 팔이 젖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네. 네. 그래요. 이게 네. 남자를 그리실 건가요? 여자를 그리실 건가요? 일단 여자를 그려볼게요. 여자를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블루스님이 여자를 먼저 그리시는데요. 이게 크로키처럼 네.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도 숨은 뜻이 있어요. 여자를 먼저 그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후에, 잠시 후에 해석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한 번에 그리기가 참 어려운 작업인데 뭘 한 번에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림에 일가견이 있으시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네. 한 번에 그리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거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요. 네. 거기에 지금 여자만 그리실 거예요. A4 용지 아. 다른 거에 남자를 그리실 거고. 여기 여자, 남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안 돼요. 왜요? 이게 룰이에요. 국룰이라서 미술치료. 그럼 너무 치우치게 그렸는데요. 예, 다시 그려주세요. 그럼.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분명히 한 장씩 그린다고 했는데. 그래요. 네, 이렇게 그려도 돼요. 알겠습니다. 입술이 많이 삐뚤어진 여자분이네요. 아니에요. 웃고 있는 건가요? 네. 약간 썩소를 내는 것 같은데요? 누가 떠올랐어요, 지금. 요즘 유명하신 분이 떠올랐어요. 머리 스타일도 그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래요? 예. 자중하겠습니다. 아하. 블루스님은 감탄사를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하. 블루스님 그림 학원도 잠깐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을 다 까먹었나 봐. 아하하. 아하. 이건 거의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미술 치료를 할 때 그림 그리기는 잘 그리고 못 그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발레리나인가요? 다리가 어떡하죠? 다리가 무다리가 돼. 본인 다리 그리라고 안 아니. 했는데. 다리가 네. 되게 다리가 너무 야였는데요, 또. 그래요. 확실히 나무보다는 그림 그리기가 인물 그리는 게 어렵죠.
블루스님? 네. 집중할 때는 말을 시키지 아. 않았으면 좋겠어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여봐요, 치우쳤잖아요, 사람이.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원래 미술치료에서는 A4 용지 한 장당 남자, 여자 또는 여자, 남자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블루스님이 처음에 잘 제 말을 인지를 못하셔서 예, 2명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 예외적으로 남자, 여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블루스님? 좀 네. 어쩌다 이렇게 됐죠? 사람이 발이 왜 이래요, 근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다가. 발이 좀 짝짝인 것 같아요, 다리 길이가. 추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자를 그릴게요. 아, 그러실래요? 아하. 어쩌다 이렇게 됐죠? 예전에 미술학원 다니신 게 저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요? 미술학원을 다녔던 실력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림을 하도 안 그려서 그래요. 아, 그게 원래 잘 그리시는 분들은 마치 자전거 타면 한 번 타면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있는 건데. 이 머리 위에는 뭐예요? 아, 이 머리가 뻗쳐서 그래요. 고길동처럼요? 네. 아, 머리가 단발머리예요. 아, 왜요? 약간 호식이? 사람 코가 좀 길어서 그렇지 음, 은근 잘생겼어요. 블루스님하고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러죠? 아니, 귀도 되게 조그맣고. 어떻게 남자가 더 야위었네요. 여자분보다 야위었네요. 좀 설사를 많이 해서. 아, 더럽다. 왜 이러세요? 팔은 왜 이렇게 짧아요, 또? 아니에요, 이게. 아, 그렇죠. 민소매예요, 민소매. 나그랑 티를 입은 건가요? 손을 잡고 있어요. 아, 원래는 각자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감안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왜 늘 팔을 근데 이렇게 그리세요? 사람이 포지션이 좋아야 돼요. 아, 예. 음, 포지션이요? 네. 뭐라고 하죠? 포스처 말하는 네, 건가요? 포스처가 좋아야 돼요.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아하. 엉망진창이네요. 이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튼튼해요. 튼튼한가요? 네. 음, 튼튼한데 블루스님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좀 못 그렸어요. 음, 제가 예전에 그렸던 예쁜 다시 그리실래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돼요. 뭐 사람이 이렇게 생겼죠, 다. 아무리 봐도 팔이 로버트 팔 같아요. 잘 못 그리는 거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잖아요. 네. 자꾸 팔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네. 여러 번 그리게 되잖아요. 여러 번 그리면 안 돼요. 단추를 왜 그리고 있죠? 옷인가 보죠. 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턱이죠, 턱. 얼굴에 각진 거요? 네, 턱이죠. 근데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 두 사람은 행복할까요? 네, 행복해요. 웃이 다 웃고 있어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웃고 있어요. 이 둘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요? 네. 이 사람들 어디 좋은데 초대받아서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요? 네, 같이 가고 있어요. 포스처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 그러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루스님.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람 그림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사람들은 인물화를 그리라고 하면 자화상을 그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습 또는 자기가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람 그림에서는 자기 개념, 자기 표상, 자기가 자신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나 감정 등이 투사되어 나타나고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블루스님께 남자, 여자 두 명을 그림으로 부탁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동성인 인물을 먼저 그리는데요. 만일 블루스님처럼 이성상을 먼저 그렸다면 이성에 관한 성적 관심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어쩐지 블루스님이 여자 아이돌의 사족을 못 쓸 때부터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경우도 이성을 먼저 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을 떠올리며 인물화를 그리는데 만화 등 추상적으로 인물을 그렸다면 자기 방어, 경계심,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므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라포를 형성한 후에 미술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머리부터 순서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일 모요라 꿈동산처럼 머리를 몸에 비해서 크게 그리는 경우 우리 흔히들 머리가 크면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적 능력에 대한 관심이나 과시, 지적 욕구가 강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반대로 오히려 지적 능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를 과잉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머리를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6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에는 흔히 가분수로 그리기도 하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나치게 작은 머리는 지적 능력 등을 비롯해서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무능감, 열등감, 수동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나타냅니다. 간혹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성적인 부적절감, 낮은 신체적 활력 등을 상징합니다. 또한 매력적인 머리카락을 강조한 경우에는 자아 도취, 나르시시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얼굴 부분을 볼까요? 대부분이 블루스님처럼 앞면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얼굴의 옆면을 그린 경우 심리적 혹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사회 접촉을 꺼리고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께 많이 나타납니다. 만일 아예 뒤통수를 그렸다면 극도의 회피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눈을 지나치게 크게 그린 경우에는 애정과 관심에 대한 욕구가 강하거나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민감함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작게 그린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위축되고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위협적인 눈은 공격성을 상징하며 눈에 음영이 진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감은 눈 또는 동공이 생략된 경우에는 내향적, 자아도취 성향을, 머리카락, 모자 등으로 한쪽을 가린 눈을 그린 경우에는 사회적 교류에 대해 접근 회피의 양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귀, 코, 입도 마찬가지로 크게 그리면 그릴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예민성을, 작게 그리면 그릴수록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회피 성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목입니다. 목은 몸과 머리를 연결해주는 신체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인 지성과 몸인 행동, 정서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목을 가늘고 길게 그렸다면 충동 및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자 하여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짧고 굵은 목은 통제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돈키호테 같은 성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을 안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통제력이 매우 떨어졌거나 미성숙한 자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다음으로는 어깨입니다. 어깨는 신체적인 힘에 대한 욕구,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어깨가 크면 클수록 강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책임감, 권위적 태도를, 작으면 작을수록 열등감을 의미하죠. 특히 블루스님처럼 각진 어깨는 책임 행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경직되고 확고한 태도를 취하려 함을 의미하며 공격, 적대 성향을 의미합니다. 신기하게 그리는 그림마다 블루스님에게는 공격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액션 영화를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몸통 부분은 어떨까요? 몸통은 개인의 내적인 힘을 상징하는데요. 블루스님처럼 팔이나 목에 비해서 굵고 큰 몸통을 그리셨다면 강한 심신의 에너지와 행동화 경향을 뜻하지만 그 이면에는 욕구 충동의 결핍감을 과잉 보상하고자 하는 과도한 에너지를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작은 몸통은 심신의 허약함을 뜻하며 둥구스름한 몸통은 여성적, 미성숙, 비공격적 성향을 의미합니다. 팔 부분도 살펴보죠. 블루스님처럼 밖으로 뻗은 팔은 대인관계나 환경과의 접촉, 도움이나 애정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고요. 팔짱을 낀 채 있는 자세는 대인관계에서의 의심, 적대감 또는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한쪽 팔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안고 있는 양가 감정을 의미하며 허리에 올린 손은 분노나 화를 억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이 의미하는 것도 볼게요. 크게 그리거나 블루스님처럼 여러 번 덧칠하여 강조된 손은 공격적 충동, 부적절감에 대한 과잉 보상을 나타내며 주먹을 불끈 쥔 손은 억압된 공격성을, 손이 보이지 않게 그린 경우는 회피적인 태도를, 동그랗거나 선으로만 그린 손은 자유에 대한 자책감, 신체 활동에 대한 부적절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와 발을 살펴볼게요. 길게 그린 다리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블루스님처럼 다리 길이의 차이는 독립성에 대한 양가 감정을, 다리의 근육을 지나치게 강조한 굵은 다리는 성취 욕구가 지나쳐 과도한 자기주장성과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다리를 지나치게 짧고 가늘게 그린 경우에는 일상적인 문제 해결 및 대처에 대한 부적절감이나 억제 경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리를 이렇게 꼬고 크로스해서 그렸을 경우에는 성적 접근에 대한 방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3번의 시간을 걸쳐서 심리적인 내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HTP 하우스 트리 퍼슨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진단검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테스트로 돌아올게요. See you soon.